바꾸자 한국사 교과서 이번 시간에는 가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김소로왕하고 허왕우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정 교과서에서는 가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야의 성립과 발전,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가야의 성립, 이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가야의 건국과 발전 이렇게 돼야죠. 건국을 빼놓고 성립이라 그랬어요.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죠? 한국에서 이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본심과 이 겉표출하는 것이 이중적이다 보니까 그 본심을 드러내는데 상당히 모호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성립과 발전, 이것도 그냥 나온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가야의 건국과 발전 이렇게 해야 되죠.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자. 낙동강 하류의 변환 지역에서는 항상 참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삼국지나 후한서의 삼한조에는 전부 다 사방 사천리다 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교과서 집필자들은 천리밖에 안 되는 한반도 남부에다가 삼한을 꾸겨 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 사이에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가야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고 3세기경부터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역사는 과거에 쓰여진 사료와 유적유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는 건국이 아니라 성립이라고 써놓고 낙동강 하류의 변환유역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들 사이에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가야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고 3세기경부터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3세기경에 가야가 건국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 사료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교과서에는 건국이란 말이 빠졌죠. 그리고 3세기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조 왕부부 김소로왕하고 허왕우는 자연히 사라진 겁니다. 허왕우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 자연히 부인하는 게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전이란 걸 열었을 때 그나마 그 가야본성전에서 쓸만한 게 파사석탑하고 가야 건국 사실을 말해주는 흙방울 모양의 토기로 전시한 건데 이 파사석탑하고 흙방울 토기로 전시했다고 한겨레신문하고 조선일보에서 동시에 검증 안 된 유물 전시했다라고 해가지고 공격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사석탑에는 신화에서 역사로 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치부하고 그 다음에 방울토기는 창고에 처박아 버렸죠. 이게 뭐냐면 다들 가야 건국 사화가 가짜라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 남한의 역사학자들은.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뭘 갖고 그렇게 해석하느냐. 가야가 김소로왕이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동시에 나와요. 먼저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김유신은 왕경인이다. 12세조가 수로인데 수로는 어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후한 건무 18년 이민, 이때가 서기 42년이죠. 구봉에 올라 가락구천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고 하였다가 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 42년에 김소로왕이 가야를 건국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한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서기 42년 이민 3월 개욕일, 개욕일이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하는 날인데 이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자세해요. 날짜까지 나와 있는 아주 특이한 사료입니다.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수로라고 했는데 혹은 수룽이라고도 한다. 수룽은 능자가 황제의 무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수룽은 죽은 후의 시호이다 라고도 했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 하고 또 가야국이라고도 칭했으니 곧 6가야 중에 하나이다. 나머지 5사람도 각각 가서 5가야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이렇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똑같이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뭡니까? 첫째, 휴조는 김수로 왕이다. 둘째,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김수로 왕이고 허왕우고 한마디도 없죠. 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못 믿겠다라고 한 최초의 사람들은 물론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죠. 조국주의 시절에 대일항전기 때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은 가야사에 엄청 집착했어요. 사실 가야사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 논리는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군부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국사기 삼국사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니까 야 이건 두 개 다 가짜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일본 서기가 진짜다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 1세기에 42년에 연도까지 정확하게 가야가 건국됐다라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우린 못 믿어. 제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하고 남한의 그들을 추종하는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 역사학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18년 이민, 서기 42년, 건모 18년 이민 3월 개요일에 가야가 건국됐다라고 말하는 걸 부정하려면 뭔가 근거를 내야 되는데 근거는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못 믿어. 그거 외에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따위로 교과서 서술하고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무 24년 서기 48년 무신 7월 27일에 구관 등이 수로왕에게 구관의 딸 중에서 왕후를 드리라고 하니까 수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여기 보낸 건 천명이기 때문에 또한 하늘이 점지한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호왕후가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이 삼국유사 가락국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전 세계 건국사화 중에 이렇게 자세한 건국사화가 없어요. 날짜도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호왕후가 산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치마를 벗어가지고 제사 지낸 곳을 갖다 능연이라 그러고 배를 댄 곳을 갖다 주포라 그러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와 함께 침전에 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혼인기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요즘 인도에서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돈국가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대접이 옛날보다 상당히 달라졌어요.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라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가 사돈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곧 중국과 인도 중에 어디가 더 인구가 많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도가 더 많다고도 하고 곧 추월한다고도 하는데 이 두 나라가 사돈국가가 되면은 이 역사에서는 손해보는 세력이 하나도 없죠. 역사 왜곡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인도가 가야 땅 자기네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인도가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단지 허왕후가 과거 2000년 전에 아유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한 친근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교과서에서 3세기 경에 결국 가야가 건국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북한학계하고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일본 및 남한 강단사학계는 가야 소국 형성 시기 2세기경이라는 거고 가야 건국 시기는 3세기 이후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북한 역사학계 및 남한의 민족사학계 는 다 가야 건국 시기가 서기 1세기라는 거고 서기 1세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다 그렇게 나오죠. 뿐만 아니라 유적유물을 보더라도 이미 김해 대성동 고분이라든지 창원의 다오리 유적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이미 서기 1세기 이전부터 어떤 정치체가 존재했었다는 그런 유적유물들이 나와요. 또한 1세기경에 신라토기와는 구별되는 가야토기가 분포가 되죠. 그럼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나 문헌사료의 기록으로 보나 유적유물로 보나 가야가 서기 1세기에
가야라는 국가가 건국됐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오직 유독 이 일본하고 남한 강대사학계만 아니에요. 우리 못 믿어요. 학문이 아니에요. 이 일본 위키백과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가야에 대해서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선반도의 중남부에 산재했던 국가무리들이라 라고 나오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3세기경부터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 구구파,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하는 내용을 갖다 지금 똑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야를 복원한답시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1조 2천억 원이라는 코로나 전국에서 자영업자도 죽어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가야 복원 사업을 했죠. 그 중에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단에서 가야사에 관한 책을 7권으로 냈는데 그 중에 가야사 총론 다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다 만든 책들이에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영식이라는 전 인제대 교수가 가야가 소국에서 대국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대성동 29호분의 등장처럼 대형 목광묘가 출현하고 풍부한 철산이 확인되는 3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해석에 설득력이 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야는 3세기 중후반에 건국했다라고 자기네가 해석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놓고 여기에 참고문헌을 다뤘는데요. 참고문헌 찾아가 보면 전부 다 이영식 자기가 쓴 걸 참고문헌으로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 이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북한에서 이 가야사하고 임날본부사를 연구하는 조희승 박사는 뭐라고 했나 한번 찾아보죠.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란 책에 나오는 건데요. 김해 일대에 기원을 전후한 시기 갑자기 나무광 무덤, 이게 바로 목광묘예요. 나무광 무덤이 그 지배층 속에서 나타난 것은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김수로 세력과 결부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은 목광묘가 갑자기 3세기 중후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광묘는 북한학계의 해석은 이 기원을 전후한 시기 서기 1세기 전후에 목광묘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2세기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이주 세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북한학계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목광묘, 나무광 무덤이 나타나는데 이거 김해 일대에 국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적 인물로 보더라도 1세기에 가야가 건국됐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학교에서 기원 전후라고 한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앞에다가 대영자 하나 딱 붙였죠. 그래 놓고 나서는 3세기 중후반이다. 그러니까 가야는 3세기 중후반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일본이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나랏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죠. 또 마찬가지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단에 부산대 백승춘 교수라는 사람이 쓴 걸 한번 보죠. 그러면 수로왕 건국설화가 나타내는 바 북방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야는 언제 성립했을까?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 같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따르고 서기 1세기에는 가야가 건국되었다라고 보여진다. 건국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한국 고대사에서 각국의 성장과 발전 수준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흔히 삼국의 정립을 4세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4세기 때 건국했다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가야보다 더 일찍 건국됐다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 4세기 무렵에 건국됐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가야가 그 이전으로 올라가겠어요? 논리는 뭐냐? 없어요. 자기네가 주지하는 바다.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하고 이병도 선생님하고 우리 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반면에 북한학계에서 뭐라고 보느냐? 건국설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세기 중엽경 김수로를 우두머리로 하는 북방 세력에 의하여 금관국이 세워졌다. 가락국기에서는 김수로가 이미 있던 구한들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고쳐가지고 통치기구를 정비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김수로가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구촌의 정치 세력들의 주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와 결탁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학계 해석은 뭐냐면
초기전 1세기 무렵에 목광묘가 갑자기 김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 목광묘를 만든 세력이 김효로왕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북방에서 이주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락국기를 보면은 이 새로운 북방에서 이주한 세력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구한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죠. 서로가 융합하는 거죠.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광묘를 가지고 온 김수로왕 세력이 기존에 있던 구한 세력과 서로 융합해가지고 가야를 건국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 수긍이 가시죠? 이거는 뭐예요? 흔히 삼국의 정립을 4세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지지 않은 바와 같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전부 다 건국 시기가 신라 BC 57년, 고구려 BC 37년, 백제 BC 18년, 가야 AD 42년 나와 있는데 이게 학문이고 이게 역사입니까? 이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식민사관을 가지고 교과서를 계속 집필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사 비상교육 30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관가야는 질 좋은 철을 생산하여 각종 철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동일재료,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낙동강 하류의 해상교통을 기반으로 낙랑군 외등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문화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외의 문화를. 낙랑군은 저 하북성에 있던 걸 갖다 평양에 있다라고 다 거짓말 시켜놓고 이 낙랑군의 걸 수용했고, 그 다음에 외와 가야의 관계는 뭡니까? 북한학계를 비롯한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외라는 정치체 자체가 가야계가 처음 건너가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외등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였다. 외가 와가지고 가야의 문화를 전수해줬다. 외는 문화 수준이 높고 가야는 문화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발상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미술사학자 존 카터 코벨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나는 때때로 독자들로부터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관계가 항상 그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방적 흐름만 계속되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그렇다. 그 흐름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 흐름으로 지속되었으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화가 및 건축가 그리고 도공들을 통해 그 영향이 나타났다. 제3자 입장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존 카터 코벨 박사가 연구해보니까 일방적인 흐름으로 한국에서 외로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이 교과서 쓰는 사람들은 외등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결론은 야마도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자기네 조국으로 생각하고 어디를 자기네 조상으로 생각하는지는 정신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있는 사실을 제3자가 보더라도 그 흐름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 흐름으로 지속되었다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가 우리한테 영향 줬지? 어떻게 한국이 일본에 영향 줬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존 카터 코벨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왔겠죠. 왔더니 식민학자들이 아주 싸늘하게 대하는 겁니다. 적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왜냐? 한국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니까 야마도웨가 한국을 지배했다라고 해야 한국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은 막 박수치고 업고 다니는데 역사의 진실을 말하니까 많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지금 검정교과서에서 외등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라고 거꾸로 거짓말로 써놓고 학생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반드시 올해를 기점으로 국사교과서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